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도 올린 거긴 한데, 지난주에 뭐가 굉장히 달라졌냐면 V코스피라고 코스피의 변동성 측정하는 건데 지난주에 26%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락했죠. 요때 우리가 변동성 너무 커지는데 너무 걱정인데 라고 했던 게 요게 7월 3일이긴 한데 이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고점이었습니다. 95. 변동성은 뭐 포인트 이런 얘기 안 하고 하여튼 95. 그런데 7월 3일 이게 7월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까지 변동성은 여전히 이제 진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동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면 좋은 자산으로 취급을 못 받고 얘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숫자 몇 포인트라고 부르는 숫자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내과 같은 거예요. 안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굳이 뭐가 달라졌냐고 하면 이게 가장 크게 달라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옵션 시장도 그렇고 특히 지난주에 옵션 만기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끝나가지고 하락 배팅이 다음 달에 걸려있는 하락 배팅도 아마 미리 걷어질 수 있습니다. 하락 배팅 쪽으로. 근데 그 옵션 풋콜레이시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풋이 좀 많습니다. 옵션은 뭐랄까 만약을 대비한 보험 같은 거라서 풋이 좀 많아요. 원래도 많고 그리고 풋 프리미엄이라고 풋이 원래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이 V코스피가 하락한 게 거의 명백한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강해질 수 있는 핑계지 사실은. 그죠? 변동성이 작아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이때가 2025년에 주가가 더 높았어야지.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레벨로 보는 게 아니고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변동성이 올라갈 때는 이때는 주식이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거고 그 변동성을 정점에서는 못 견뎠던 거고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내려가면서 좀 하락하면서 주식이 빠졌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어렵죠. 옵션 매매하시면 아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변동성 지표가 하락할 때 주가 지수가 좀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핑계라고 썼잖아요. 완전한 어떤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핑계로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코스피 월간으로 보시면 이게 6월이었고 이게 7월이었습니다. 7월이 정말 굉장히 힘든 지옥 같은 달이었죠. 8,500에서 6월 고점 이게 6월 30 이게 6월 19일이었으니까 사실상 이제 한 달 반간 9,500에서 5,500까지 4,000포인트가 하락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양봉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8월에 5.8% 상승 중인 거고요. 그리고 제 느낌상 이번 달에 마이너스 난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달로. 그런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달마다 자금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 식는 게 아니고 달마다 왜냐면 돈 들어오는 게 달마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다 이제 분배를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들어온 외국인, 이번 달에 들어간 기관, 이번 달에 들어간 개인은 수익이 나고 있죠. 그래서 물리신 분들도 있어서 위에서 매도가 좀 매도 물량이 깔려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익 난 사람 아까 보셨죠? 코스닥 650에서 샀으면 48% 플러스인 거 급하게 안 팝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뒤에 써놨지만 비관론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전 또 굉장히 강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낙관론이 너무 강할 때가 6, 7월이었고 비관론이 너무 강한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비관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락뷰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비관론이 아니고 비관론이면 뭔가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약간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락뷰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니까 하락뷰가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셔가지고 그러면 빠지는 거야 라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성길님, 네, 이샘 맞나? 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슈퍼챗 주시는데 네, 전 감사하긴 한데 구글놈들이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약간 뭔가 저는 유튜브 세계에 늦게 들어왔지만, 저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다양한 뷰나 생각들을 접할 수 있어서, 기술 발전이 좋긴 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특히 제가 IT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좀 있으면은, 보면서, 그 사람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아예 만날 기회가 없었겠죠. 공학자들, 이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서, 약간 저의 어떤 외연이 넓어지는 느낌 들 때마다 기술은 발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빨리 가니까 짜증나서 그렇지. 그리고 그게 자기들이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자꾸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8월이 꽤 어떤 의미 있는 달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방향 전환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치면 얘가 지금 5% 정도 상승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 5% 상승하면 10% 상승하는 거예요. 전달 종가에 비해서. 그러면 또 할만하죠. 그러면 급락하기보다는 여기 요 라인 7,000 라인을 약간 바닥으로 해서 여기서 놀 가능성이 높죠. 8,000에서 7,000 사이에서 당분간 있다가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사실 내일 되게 중요합니다. 내일 제가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을 때는 빠지면 사라. 제가 지난주부터 빠지면 사라는 얘기 안 했죠. 그죠? 지지난주만 해도 제가 음봉에 사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사라는데 인스타에 올라온 거 보시면 지난주부터는 제가 외국인이 사면 사라라고 했지. 지난주도 이거 썼었죠. 상승 여부는 상관없다. 외국인이 사면 산다. 그 전주에는 외국인이 사고 하락하면 사라. 그러니까 빠졌을 때 사라. 계속 평단을 낮추자 그랬는데 지난주부터는 제가 그 표현 안 썼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중요한 건 어쩌면 약간 쫓아 사는 건 아닌데 빠지면 살려고 아래 대놓으면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적어도 시초가나 그 위에 쳐올리면서 하진 않아도 적어도 2호가, 3호가 최우선 호가 말고 2호가, 3호가에는 대놔야 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외국인이 사는데 그날 주식이 좀 하락해. 그러면 조금 종가에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사는데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샀는데 그날 코스피가 5% 올라갔어. 그래도 전 삽니다. 그래도 전 사요. 왜냐면 만약에 이번 주 놓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주 놓치면 만약에 지금 7,000이라고 치면 10% 오르면 7,700이잖아요. 이번 주에. 5% 오르면 한 7,400 근처인데 7,500 정도에 가면 또 한 번 걸려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 7,400 정도에다가 이번 주 레인지,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지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만약 이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은 이번 주는 이 안에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여기 보면 아래쪽이 조금 더 커 보이시긴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위쪽을 더 봤는데 아래쪽을 경계하자는 마음으로 여기 선을 그어놓은 거고 저는 여기 제 마음속으로는 7,400인
여기다 7,400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제 마음속은 7,600 이상이긴 해요. 뚫고 갈 수도 있겠다. 잠깐. 그런데 종가는 한 7,500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해놓은 거고. 그리고 사실 7,500이 너무 빨리 가면 내일이나 모레 갑자기 7,500 가 있어. 그러면 또 약간 조금 차익 실현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해보긴 해야죠. 아래에서 산 거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동안 그 순환매라고 해서 반도체 말고 전력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달린다면 달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7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으로 주식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달린다면 위쪽으로 상승한다면 반도체가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우선은 왜냐면 걔들이 또 사람들이 산 거 또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순환매는 아직까지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순환매라고 하면 반도체라고 하면 종목 살 종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10개 정도인데 순환매라고 하면 섹터도 많고 어느 애가 다음에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외될 수 있어요. 다 주식이 올라가는데 내가 산 섹터나 내가 산 종목은 순환매에 못 끼면 약간 좀 짜증도 나고 차 엄청 많이 마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환매보다는 이번 주는 뭔가 조금 마지막 쇼커버 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등에 올라타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종가 근처에서 ETF 좀 샀고요. 지수 ETF. 제 종목은 못 사거나 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저는 지수가 제일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큰 거 위주로 제일 큰 게 지수죠. 그 다음에 주도주라고 부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각 섹터도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쇼돌이라고 욕먹고 뭐 음모론자라고 욕먹고 그러고 있는데 뭔가 익숙치 않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유에 써놓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봐온 거잖아요.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다룬 건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눠 사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좀 여유가 생기셨으면 생각할 여유가 생기셨으면 그날 아침에 빵 사고 이제 잊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는 종가에 살려다 보면 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종가라는 게 제 종가는 여전히 3시 반입니다. 나눠서 그러니까 오늘 살게 뭐 내가 100만 원 사기로 생각했다면 10만 원 사기로 생각했다면 걔를 반으로 나누던 3대 7로 나누던 어쨌든 나눠 한 번에 보내지 말고 나눠요. 나눠서 오전 오후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10시 2시 상관없고 11시 3시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눠서 사는 걸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면서 들어가면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대부분 조바심을 여기면 안 돼라는 생각은 장중에서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증권사도 CD 매매라고 이렇게 나눠서 시간 분할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는 건 맞는데 그걸 어떤 시점에 그냥 빵 박아버리면 불안해요. 장중에도 3% 이상 이제 물리면 위에서 사버리면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날 올라가긴 할 텐데 근데 그날 3%가 불안해. 그러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종가에 사는 걸 제가 추천드리지만 또 그게 이제 개인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올라가는 걸 보고 있기가 참기가 힘들어. 그러면 나눠서 막 오늘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시초가에 그냥 사. 반 정도. 그러니까 1부대, 2부대 나눠서. 1부대는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부대는 내려가면 더 좋죠. 물타기가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약간 평단을 낮추게 되는 거고. 상승하면 내가 맞았으니까 1부대가 이미 벌고 있으니까 더 편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번 나누 2분할해서 한번 해보자.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뭐 10분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이라고 해도 걸어놓으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일간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간으로 나누는 거, 분기별로 나누는 거, 월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간으로 딱딱딱 나눠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해보시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이번 주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할 걸 가정하고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다. 제가 액션을 취한다고 해도 엄청 많지는 않고요. 그걸 추천드리고 어떤 액션이냐면 지수나 큰 주식 위주로 지수나 반도체 위주로 그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외국인은 사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그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 전 이런 가정 전제를 깔고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점점 다른 게 나오면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전술적으로 조금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느끼기엔 기관들도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롱 많이 말씀하셨다가 6, 7월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시 이제 어깨를 이렇게 좀 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기운 차리신 거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원래 안물라 하는 날인데 안물라 오늘 대체휴일이라서 못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맞췄죠. 그죠? 지난주 안물라 월요일 때까지만 해도 목요일 옵션 만기 때까지 조금 주식이 눌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수요일부터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보노님도 좀 뷰 바꾸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 주식시장에서 내일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락할 거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두 분 있나? 여전히 조심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드는 어떤 근거가 WTI랑 미국 이란 전쟁이 불확실하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금리인데 다음 주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또 있으면 제가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상승 쪽을 보고 있는 거고 숏돌이지만 상승 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상승 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나 이제 지수나 이런 주도주들이 끌고 갈 거다. 계속 제가 두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 잘 좀 들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죠? 이런데도 좀 잘 못 들으시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올리실 때도 잘 들은 그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알상과 롱이라고 했다 풀롱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제가 풀롱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여기 보셔요. 꼭 여기 현금 비중 30%를 꼭 지킨다. 이 얘기는 돈을 남겨두란 얘기입니다. 그죠? 사더라도 내가 1,000만 원 있다고 해도 700만 원까지만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풀롱이 아니에요. 이거 또 신용해가지고 막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왜냐면 틀리면 이 30%로 도망 나오거나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알았죠? 힘들어. 예. 그래서 자꾸 보병처럼 돌격 앞으로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의 전쟁터라서 굉장히 정교한 전략과 전술과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주 벌써 시작했죠. 미국 시장이나 한국 빼고 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일쯤 되면 굉장히 예열된 상태로 한국 시장이 화요일에 시작할 겁니다. 화요일 7시에 미국 선물 시장부터. 전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긴 한데 그래야 화요일에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강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좀 바쁜 주식시장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아침 시장도 찾아뵙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약간 대응에 가까운 거예요. 전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펀더멘탈 얘기 좀 해봐야겠구나. 세상에 대한 펀더멘탈, 주식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장기 리서치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금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장이 좀 잠잠해지면 그 틈을 틈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휴 마지막 날 몇 시간 안 남았지만 편히 쉬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영상 말고 좀 보시면 좋겠다고 이 시장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영상은 저희 영상이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어떻게든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좀 보세요. 제 것만 봐서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보시라고 제가 보고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